티가 나면 사립대보다 국립대 가십시오. 비교가 안 돼요. 두 개의 학교는. 자, 그러면 우리요 18페이지 샌드위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 수열의 극한 18페이지 샌드위치 정리 보도록 하자. 샌드위치 정리 우리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함수의 극한 배울 때도 샌드위치 정리 나왔어. 같은 이론입니다.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수열이어야 될까? 수렴해야 돼요. 네. 발산하면 샌드위치 정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로 가고 알파, 베타는 실수인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 뭐야? 옛날에는 함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렇게 수열과 수열 사이에 수열의 항 사이에 AN이라는 요 수열의 항보다 BN이라는 수열의 항이 항상 좀 크거나 같다라는 이와 같은 대소 관계가 성립하면 극한이 됐을 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대소를 비교하면 얘는 어떠하다? 얘 역시 동일한 대소 관계가 성립할 거다. 즉 알파 항상 베타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요런 관계야. 아직은 샌드위치 정리 아니죠? 그냥 수열의 극한에 대한 대소 관계에 대한 정리야.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야. 자, 그런데 1번과 2번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어 없어? 하나 있지. 어떤 차이입니까? 윗식은 등호가 들어가는데 아래식은 등호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극한으로 만들었을 때는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거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를 배우기 위한 수열의 대소 수열의 대소 관계가 극한의 대소 관계로 바뀔 때는 등호가 없었는데 등호가 갑자기 생겨난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3, 4번에서 본격적인 샌드위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C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Cn은 항상 AN과 BN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요? 이거 좀 잘못됐나? 파일이?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요? 알파로 이렇게 가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시만 이거 알파 아니구나. 미안해요. 그냥 이거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같으면, 즉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우리는 그 사이에, 자,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낑겨 있는 CN의 극한값도 어떠하다? 같을 거다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알파, 즉 베타의 값을 가질 것이다. 자, 4번은요 3번과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등호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등호만 빠져 있어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이다? 내가 요 녀석을 가지고 여기선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자, 요 녀석을 가지고 극한을 만든다면,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뭐가 성립할 거다? 등호가 성립할 것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결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이 같네. 즉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우리는 이때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마찬가지로 알파가 될 거야. 즉 베타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 없죠?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정리했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 샌드위치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지 용도에 관해서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수열에 뭐가 주어진 상태? 수열에 뭐가 주어져야지 우리가 이런 샌드위치 정리 쓸 수 있어? 수열에
부등식 되겠지. 맞습니까? 예, 수열의 부등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예요. 자, 보도록 할까요? 요런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면 야, 수열에 대한 요런 부등식이 먼저 주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부등식에 우리가 리미트 애니 무한대로 갈 때만 딱 붙여버리면 이게 곧 무엇이 된다? 샌드위치 정리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 경우 외에도요. 예, 주어야지. 자, 문제에서 수열의 부등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를 쓴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삼각함수의 극한값 구해볼래? 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 자,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어떤 식의 극한값을 구해볼래?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모르겠는데? 라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경우에 극한값처럼 직접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만히 이 식을 째려보니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는 부등식을 주어지지 않았어, 문제에서.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 개념적으로 확실히 주어진 부등식의 범위가 있는 수열의 극한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인 세타라고 써보자. 자, 우리 뭘 할 수 있어? 이 사인 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야.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잖아. 맞아?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다? 안 알고 있다? 알고 있다요. 이때 우리는 요 녀석과 관련된 극한값을 구할 때 이 주어진 범위를 활용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풀 거야 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원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샌드위치 정리의 원리는요. 수열의 대소관계는 무엇에 영향을 준다?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영향을 준다예요. 수열의 대소관계는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이 샌드위치 정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수열에서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그냥 이런 부등식만 성립해도 극한값에서는 뭐가 성립해야 돼? 등호를 포함한 식이 성립이 될 거다라는 거. 이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이 샌드위치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우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EN 플러스 AN은 EN 플러스 3보다 크고 EN 플러스 7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준 상태에서 야, 너 지금부터 요 극한값 구해보겠니? 라고 나왔어요. 부등식을 준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는 100%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해서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계속 변형해서 이 식까지 만들어내야겠지. 그래서 우선요,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양변에 뭔 짓을 하면 참 좋겠다? 세제곱을 하면 참 좋겠다요. 자, 그런데 우리 세제곱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은 각변이 모두 무슨 수야? 양수야. 왜냐면 n이라는 건 자연수거든? 그러면 적어도 얘는 최소한 5 이상인 수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5 이상인 수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아, 지금은 각변이 모두 무슨 수라서? 양수라서. 세 변이 모두 양수일 때는 제곱을 하건, 세제곱을 하건, 네제곱을 하건 부등식의 방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지.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제곱이나 세제곱을 공부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부등식에서 제곱을 시킬 때는 각변이 모두 뭐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우리 이런 거 수학하에서 배우지 않았어? 그런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지. 대신 얘는 어떤 조건 하에서만 써먹을 수 있다? A와 B가 양수? 가르쳤는데 선생님 물 좀요. 0 이상 기억나요? 수학하에서 배운 내용이야. 자, 그래서 각변이 모두 0 이상 일 때만 가능하다요. 제곱은
왜? 0 이상일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세제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양수, 음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항상 가능합니다. 뭐는? 세제곱은 양수, 음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항상 가능하다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한 마디 찍고 갑시다. 양수이건 음수이건 세제곱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수이건 음수이건 세제곱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곱이 0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이유는요. 이런 경우 때문이지. 이 경우에는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음수 들어가 있을 땐 제곱 막 함부로 할 수 없어. 특히 얘가 무슨 수인지 모르는 변수가 있을 땐 더 위험한 행위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왜? 이런 경우는 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맞아요? 하지만 세제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한번 볼까? 양수와 양수, 음수와 양수, 음수와 음수 요걸 비교를 해봤어. 자, 얘를 세제곱 했더니 얘는 8, 얘는 27.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얘도 세제곱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64, 27.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얘도 세제곱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야?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음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세제곱의 경우에는 음수는 계속 음수일 뿐이고 양수는 계속 양수일 뿐이고 0은 계속 0일 뿐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필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올려놓고 갈게요. 자, 이 위에 주어진 요식을 세제곱 할 거야. 어떻게? AN의 세제곱은 2n 플러스 3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7의 세제곱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의 각변을 뭐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다? n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각변을 변수로 나눌 때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n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거든. 우선은 변수가 뭐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혹시 뭐가 되지는 않을까? 뭐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 얘로 나눌 때 0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단 하나라도 0이 될 확률이 있다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근데 지금 요 녀석은 보면 n이 자연스레. 절대로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양수라는 걸 확실히 알잖아.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 x로 나눠야 되는데 x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서 이제 나누기는 할 건데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좀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돼요. 왜 양수, 음수가 문제가 될까? 양수, 음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부등호 방향 때문에 그래요.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거든.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나눠놓고서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 곤란하겠죠. 자, 양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을 주의해야 한다요. 자, 지금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게 어디야? 자연수인데 얘는 하물며 무한대로 가는 양수거든. 그치? 최종적으로 얘는 무한대로 가는 양수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확실하게 누구? n의 세제곱 플러스 1은 무슨 수이다? 양수이다요. 자, 그러므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하자. AN을 세제곱 했어요. 2n 플러스 3의 세제곱
하고요. 세제곱 맞나? 세제곱 맞죠? 그리고 2n 플러스 7의 세제곱을 하고 얘를 확실한 양수인 n의 세제곱 플러스 1로 각 변을 모두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부등식의 각 변에 뭐를 붙인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3의 세제곱, 여기 뭐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등호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an의 세제곱, 다시 등호 그대로 붙여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7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 구해보면 되지. 얘 극한값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동차식이지. 맞아? 분모 분자가 동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몇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8. 얘도 계산하니까 딱 보니까 8. 그러므로 얘도 뭐 나오겠다? 8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부등식을 주고 극한값을 구하는 샌드위치 정리 문제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사인 n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좀 당혹스럽네? 예. 이거 뭘 어떻게 무한대 분해, 뭐 이럴 수 있잖아. 맞아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쓴다?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자, 특히 삼각함수 혹은 가우스 기호와 관련됐는데 내가 극한값을 구하려는데 버벅된다는 느낌이 오면 얘는 샌드위치 정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삼각함수 다 배웠을 거기 때문에 사인 n 세타는 항상 몇 이상 몇 이하입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양변에 뭔 짓을 해준다? 1 플러스 n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런데 다행히도 1 플러스 n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1 플러스 n의 제곱, 1 플러스 n의 제곱, 1 플러스 n의 제곱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미 답은 나왔지? 딱 째려보기만 해도 답 몇이구나? 0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한번 적어놓고 갈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사인 n 세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인데 얘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0으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분의 1이어서 0으로 갈 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극한값도 0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얘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버벅대겠죠?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우스 기호에서 나오는 부등식의 범위는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옛날에 수학상에서. 그 부등식을 못 찾아내면 얘 못 풀겠지. 가우스 기호에는 부등식이 있어요. 그 부등식으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물 좀 주세요. 선생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자, 답은 1.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은 가우스 기호로부터 나오는 부등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겠지. 자, 가우스 x가 n이라는 정수가 됐어 라는 말 나오면 우리 요 녀석 가지고 항상 무슨 얘기부터 하지? 시작!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 예로부터 가우스 x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얘 하나만 기억하면 얘의 범위는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보십시오. n이 누구랑 같아? 가우스 x랑 같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n자리를요. 가우스 x로 바꿔놓아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요 녀석 이렇게 보면 가우스 x는 항상 x 이하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요만큼의 또 연립부등식이니까 요만큼을 풀어. 가우스 x는 뭐보다 크다? x-1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요 녀석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개념 가우스교의 범위는 요 녀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 저식을 만들래. 가우스교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버벅. 이때 샌드위치 정리 써야지 생각하시고 가우스 5분의 n은 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는 5보다 크다.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니야. 불러. 시작. 5분의 n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 이하다? 5분의 n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등식을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엄청 좋겠다? 문제 봐. n 플러스 2분의 5. 그런데 n 플러스 2분의 5는 다행히도 무슨 수? 양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n 플러스 2분의 5를 요 부등식의 각변에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래, 얘는 n 플러스 2분의 5를 곱한 거고 얘 통분해서 5분의 n-5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쪽에도요. n 플러스 2분의 5 곱하고 여기에는 5분의 n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됐나요? 이제 뭐 하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하나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붙이고 요 녀석을 가만히 계산했더니 얘는 5n 플러스 10분의 5n 마이너스 25네요. 등호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5에 가우스 5분의 n 붙이고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5n 플러스 10분의 5n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이 녀석 계산했더니 얘 몇 나옵니까? 1 나오죠.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답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1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요 사이에 낑겨있는 요 극한값은 1이 될 것이다 라고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등식이 나올 때, 삼각함수가 나올 때, 가우스교가 나올 때, 요럴 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수열의 극한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래,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열로는 등차 수열, 조화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게 있었어. 맞습니까? 자, 요 수열이라는 개념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무한 수열이라는 개념 두 개를 요렇게 합쳐버릴 거야. 합성해버릴 거야. 자, 그런데 무한 수열은 어떤 개념이냐? 땡땡.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무한 수열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지. 야, 얘 수렴하냐? 얘는 결국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야,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면 수렴값은 뭐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무한 수열이야. 맞나?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개념이 합성이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무한 등차 수열, 무한 조화 수열, 무한 등비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을 배우면 실제로 우리는 이 셋 중에 뭐만 배울 거냐면 무한 등비 수열만 배울 거예요. 얘 하나만 배울 거예요. 선생님 왜 무한 등차 수열, 무한 조화 수열은 안 배웁니까? 안 배우는 이유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무한 등차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은요, 일반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n에 관한 1차식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 d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죠. 어머, 얘 등차 수열의 극한이네. 즉 무한 등차 수열이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면 얘 뭐 나와? 무한대 나오죠. 어머, 발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얘 무한 등차 수열 문제를 풀었습니다. 얘 계산하면 뭐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와서 얘 또 발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급수건요. 수렴해? 그때 수렴감 뭐야?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 발산보다는 수렴이 훨씬 중요한 주제인데 얘는 답이 무조건 100% 뭐만 나와? 발산만 나와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적도록 하자. 무조건 뭐 함으로 수학적으로 의미 없다? 발산함으로 수학적으로 의미 없다. 무조건 발산함으로 수학적으로 의미 없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한 조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 수열은 뭐야? 등차 수열을 이렇게 이 조화 수열을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얘가 등차 수열이면 얘는 조화 수열이 되는 거야. 자, 요 녀석의 극한값 구했더니 뭐 나와? 0 나오네요. 요 녀석의 극한값 구했더니 뭐 나와? 0 나오네요. 어머, 얘 0으로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지. 어머, 선생님 수렴하면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100% 뭐로만 수렴한다? 0으로만 수렴을 하기 때문에 답이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의미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얘는 수학적으로 의미 없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난다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난다고 얘기했던 무한 등비 수열은 얘는 경우에 따라서 수렴도 하고 발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래서 얘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뭘 배우겠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한 등비 수열 배울 거예요. 무한 등차 수열 삑, 무한 조화 수열 삑. 우리는 오직 무한 등비 수열만 배울 겁니다. 자,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제목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단항식이죠. 그래서 보통 등비 수열은요,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이제 리미트가 막 명령을 하잖아. n은 무한대로 가라, n은 무한대로 가라. 리미트 밑에 있는 것만 변수기 때문에 a는 상수잖아. 의미 없기 때문에 리미트 앞으로 보내버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는 a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1제곱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런데 사실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n-1제곱이나 n제곱이나 의미가 있어 없어? 없거든. 맞지? 맞죠? 그래서 얘는 결국 a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처럼 생각해도 n은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차이는 의미가 없겠구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바로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얘는 고정이지? 그러므로 얘에 따라서 바뀌게 될 거야.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다양한 사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이 아래 따라 바뀌겠네요? 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이건 이미 고정이 됐으니까 아래에 대해 볼 거야. 자, r이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우선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 나 r이 1보다 큰 경우로 2 한번 잡아볼래. 즉 만약에 2의 n제곱이 왔다면 이 수열을 쫙 나열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어. 자, 그래서 이제 1항 2, 2항 4, 3항 8, 4항 16, 5항 32,
어디로 갈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이거 계속 나가면 맨 마지막에 끝자락에는 어디로 갈 거다? 플러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얘 발산하는구나.